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심지어 어제 마신 커피 한 잔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방금 전 제가 한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셨다면 다음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서울에 사는 김민수 씨는 평소보다 5분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 5분이었습니다. 그 5분 때문에 그는 평소 타던 지하철을 놓쳤고 다음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만약 그날 5분만 일찍 나왔다면 그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지 않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삶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우주의 근본 법칙, 바로 연기법의 실제 모습입니다. 연기법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펜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플라스틱이 있어야 했고, 그 플라스틱을 만든 석유가 있어야 했고, 석유를 채굴한 사람이 있어야 했고,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있어야 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시작까지 연결됩니다. 단순한 펜 하나도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존재하는 것이죠. 연기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 슬픔이 왜 생겼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별, 실패, 상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도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슬픔을 느끼는 당신의 마음도 과거의 경험들, 성격,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슬픔도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슬픔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기므로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연기법의 진실성을 여러 방면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 현상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부를 만큼 신기한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을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랭 아스펙트 교수의 연구에서는 1400km 떨어진 두 입자가 실시간으로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를 보면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늑대가 사라지면 사슴이 번성하고, 사슴이 번성하면 풀이 부족해지고, 풀이 부족해지면 토양이 변하고, 토양이 변하면 강의 흐름까지 바뀝니다. 실제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재도입했더니 강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과학 분야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 연구팀은 8주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 스터디는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놀라운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50세 때의 관계의 질이 80세 때의 건강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연기법의 핵심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가 우리를 만든다는 건 말입니다.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연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던 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불교 강의를 듣게 되면서 연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갈등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던 패턴들, 자신이 무의식 중에 했던 선택들과 행동들, 그렇게 돌아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직장에서 과도한 경쟁심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동료들과의 갈등을 만들었으며 그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퇴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즉 퇴사는 단순히 회사나 상사 탓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놀랍게도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들어낸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인정받기보다는 도움 주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연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지영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연애를 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푹 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작은 결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결국 실망해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 번 반복되자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어린 시절 완벽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연애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완벽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했던 것이죠.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연애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또 다른 이별을 만들고 그 이별이 다시 상처를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의 고리를 이해하니까 바꿀 수 있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고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연인을 만나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최영호 씨는 50대 아버지로 20대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차가운 관계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법을 배우고 나서 최 씨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따뜻함보다는 엄격함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느꼈던 책임감과 걱정이 아들에게는 간섭과 압박으로 전해졌고 아들의 반항은 아버지에게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3대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최 씨는 먼저 자신이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세대지만 진정한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있지는 않나요?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기법과 깊이 연결된 개념이 바로 업과 윤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미신이나 종교적 믿음으로 여기지만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놀랍도록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업,
즉 카르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의 본래 뜻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법칙이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습관의 과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 중 약 40%가 습관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고도 과거의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서 화를 냈을 뿐이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뇌의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화를 내게 되고 결국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까지 형성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성격과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업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대로 친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친절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친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또다시 그 사람을 더욱 친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카르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업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는 대신 참을 수 있고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윤회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윤회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자아로 태어납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은 듯 다릅니다.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며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화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자아를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자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회는 전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과거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아가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기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꾸 말을 끊고 싶어진다면 그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 탐색해 보세요. 혹시 어린 시절 관심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나요? 이런 탐색을 통해 현재의 패턴이 어떤 과거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 패턴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패턴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끊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혼자서 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만 탓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인연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자꾸 트집을 잡는다고 느낀다면 그 상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경험해서 더 조심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나 원망 대신 연민과 이해가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화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연민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악업을 만들지 않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기법이 우리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는 과거 경험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어난 것들이죠. 조건이 바뀌면 경험도 바뀌고 경험이 바뀌면 자아도 바뀝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성적이었던 것도 화를 많이 냈던 것도 운이 없었던 것도 모두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새로운 조건을 만들면 완전히 다른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는 말더듬이었던 사람이 유명한 연설가가 되기도 하고 극도로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성공도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난 것이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해줍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연기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고 실패하면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연기법을 알면 이런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에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좋은 부모, 좋은 교육 환경, 시대적 운, 건강 등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도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관점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더 너그럽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도 그냥 그 사람이 게을러서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조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기법을 안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토양, 적당한 물,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맞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기법을 아는 것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싶다면 단순히 운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좋은 인간관계 등 여러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연기법을 알면 이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민호 씨는 30대 후반의 사업가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가정에서도 자꾸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기법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의 삶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 고객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아내를 대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직원들이 위축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정 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사과하고 가정에서부터 분위기를 바꿔나갔습니다. 집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나가니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자 업무 효율이 개선되었고 그것이 결국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정 씨는 말합니다. 연기법을 알기 전에는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다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사업도 잘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기법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기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뿌릴지 의도를 정해보세요. 친절의 씨앗을 뿌을 것인지, 성실의 씨앗을 뿌을 것인지, 감사의 씨앗을 뿌을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둘째,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갈등의 씨앗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찾아보세요.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따뜻하게 건네받은 인사 한마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이 모두 수많은 인연들이 만나서 가능한 것임을 생각해 보세요. 넷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고마운 사람에게 문자 보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섯째, 독서와 공부를 통해 지혜를 기르세요. 연기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으세요. 지혜가 늘어날수록 인연을 보는 눈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곱째,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을 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실천들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배려심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창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연기법과 비슷한 개념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연기법의 12연기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관계를 제시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연기법적 사고와 실천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라는 책에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치료와 수행을 통해 그런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기법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연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수를 하고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연기법 자체가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니까 실패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기법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법의 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연기법을 알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된 경험과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대시하는 대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환경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법을 알면 인간과 자연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린 플라스틱 컵 하나가 바다를 거쳐 결국 내 식탁 위의 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도 연기법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도 고객, 직원, 사회가 함께 번영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도 연기법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떤 배경과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서로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기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 된 전체적인 조건들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인간관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법의 지혜를 사회 곳곳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개인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법은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세요. 아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당신 자신의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연기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법처럼 느껴질 만큼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삶은 저절로 조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인연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 몸을 이루는 세포,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이 우주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우고 있는지, 어떤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씨앗,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언젠가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기법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